달서구 의회와 대구 경북 혁신 플랫폼은 7월 30일 달서구 50플러스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은휘 슈바이처 나눔 봉사회는 4일 두류공원 코롱 야외 음악당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7회 대구 경북 소떼 작가협회 정기회원전 행복 소떼 높이 날다가 8월 8일까지 달성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최수환 작가의 텅 빈 곳으로 걷기 전시를 10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와 대구 경북 혁신 플랫폼은 대구 경북권 최초로 2022년 건립 운영 예정인 달서구 50플러스 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7월 30일 달서구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첫 주제 발표는 달서구 박정환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 의원은 대구 경북권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달서구 50플러스 센터는 고령화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생애 주기 설계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달서구 50플러스 세대가 대구에서 가장 많아 이번 50플러스 센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북대 사회과학대 박창재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정양범 센터장은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운영과 생애설계를 주제로, 대구 경북 혁신 플랫폼 최영준 대표는 대구시 50플러스 세대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구 성당동 현장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50플러스 센터를 건립하고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등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세대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를 의미하며 달서구는 총 14만 3,956명으로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원희 슈바이처 나눔 봉사회는 4일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 음악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건강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박원희 슈바이처 나눔 봉사회는 대구의 한 종합내과 박원희 원장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울할 때 우리가 약을 쓰지 않고 시와 음악과 또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이 시와 또 공연과 음악은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치료약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건강 힐링 콘서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지역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시와 음악으로 마음의 위로와 힐링하는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이날 행사는 9명의 초대 가수와
합창단, 부채춤, 신앙송, 벨리댄스, 색소폰 연주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5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의 폭염 일수는 1970년대 9일에서 2010년대 15.7일로 6.7일이 증가했고, 대구시의 폭염 일수도 1970년대 23.6일에서 2010년대에는 32.1일로 8.5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자 수는 973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3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구 지역의 온열 질환자 발생자 수는 24명에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대구시의 폭염 일수 대비 온열 질환자 수는 0.05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었고,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도 2.1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일 최고 기온이 2010년대 후반부터는 대구시가 아닌 영천, 경주, 홍천, 의성 등의 지역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열대야 일수도 전국 특광역시의 경우 2000년대 2.21에서 2010년대에 2.61로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2000년대 0.71에서 2010년대에 0.61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구시가 그동안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 도심 온도 저감시설 가동 등 시설 운영적인 측면과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 자제 홍보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예방 활동을 꾸준히 강화해온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데프리카로 설명되는 대구의 무더위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소방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대구 지역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가 138건이나 발생했으며, 부상자 1명을 비롯해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이미 7월 말까지 9건의 실외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부상자도 2명 발생하고 재산 피해도 3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여름철 실외기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는 일평균 최고기온이 32도가 넘는 날이 많아지면서 31건의 실외기 화재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소방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화재의 주된 원인을 보면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과부하와 옥외 에어컨 실외기 외 담뱃불 등이 떨어지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8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소방본부는 에어컨 사용시간 조절과 실외기와 그 주변의 주기적인 청소와 환경관리 같은 전반적인 실외기 안전관리와 함께 에어컨 신규 설치나 이미 설치된 실외기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7회 대구 경북 소떼작가협회 정기회원전 행복소떼 높이 날다가 8월 8일까지 달성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시는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개최됐습니다. 행복소떼 높이 날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경북 소떼작가협회 소속 1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전통 소떼를 현대적 예술론으로 승화시킨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소도라는 성역의 상징물인 소떼는 긴 장대 끝에 오리 모양을 깎아
마을 입구에 높이 세워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간의 역할로서 화재, 질병 등 재앙을 막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공동체 신앙의 하나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동제를 올리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애기나 살 잡기를 막아주고 마을의 안녕과 수호,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떼작가협회 이석혜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며 작품을 본 관람객들의 꿈이 모두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소떼작가협회는 지난 2017년 3월에 창립해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전통 소떼를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최수환 작가의 텅 빈 곳으로 걷기 전시를 10월 3일까지 개최합니다. 뉴머티어리얼스, 즉 신소재를 활용한 라이트 아트를 구현하는 최수환 작가는 초기 작업에서 초상이나 정물 등 주변 오브제를 빛으로 재현했습니다. 이후 정교한 아라베스크 무늬와 같은 장식적이면서 추상적인 소재를 평면에서 입체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품에서는 우리가 흔히 산책하며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소재를 변환시키며 우리는 매일 미디어의 옹수에 살고 있고 자극적인 시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매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전시실만이라도 관람객들에게 편안함과 명상의 시간으로 느끼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는 동시대 미술의 난해함과 일방적인 소통, 가치의 사유화 등 전통적 형식에서 변형된 미술의 자극성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소통으로 대면하고 싶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모두 미발표 신작으로 라이트 아트 강원 자체의 효과를 이용한 공후 연작 시리즈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빛의 근원적인 속성에 다가가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 만나 유튜브 공모전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지역의 맛집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제1회 달서 만나 먹방 유튜브 공모전 수상작을 지난달 27일 발표했습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달서구 지역의 맛집을 촬영한 10분 이내의 영상을 본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외식업 대표, 마케팅 및 영상 제작 전문가 등 1, 2차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 1명, 최우수 2명, 우수 3명 등 우수 영상 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내 고향 얼음 막걸리를 촬영한 대구 형제 대구 맛집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은 더4를 촬영한 최건진씨 등 수상자들에게는 구청장상과 총 상금 500만원이 수여됩니다. 선정 작품은
달서 만나 먹방 유튜브 공모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달서구는 이번 영상 공모전 수상 작품을 5분 내외의 통합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감삼동 LH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방문 소식입니다. 감삼동 LH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LH 재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주거생활자이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마음을 감삼동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 서한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감삼동 일원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 후 주민들의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주민 안정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신뢰를 잃은 LH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한 의사를 알리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도심 개발은 주거 환경, 근린시설 등 다양한 각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LH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 이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달서구청에서도 감삼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후보지 철회 및 취소 요청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원동의 우리마을 교육 나눔 꽃밭 가꾸기 사업 소식입니다. 도원동은 관내 초, 중, 고 청소년 및 주민들과 함께 꽃밭 가꾸기 도원동 아이들이 꽃이다 사업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도원동 생태하천 탐방로의 청소 취약지 짜투리 땅을 활용 피아노 폐 목재에 그림을 그려넣고 꽃밭 울타리로 재탄생시켜 아이들과 함께 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85개의 울타리를 직접 만들어 도원동 생태하천 탐방로에 최근 설치하고 풀 뽑기, 물 주기 등 아이들과 함께 꽃밭 가꾸기와 주변 취약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우석 도원 동장은 정서적으로 지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가꾸는 교육 나눔 활동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고 배우며 힐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의 동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도 행사 이야기입니다. 재단은 도동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선현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지난 7월부터 동에서 피어나는 선비의 도란 주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동서원의 우수성과 가치를 담은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구성으로 도동서원의 하루, 도동 선비생활, 도동문화교실 3개의 강좌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단체 접수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달성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의 구소 삼각점 발굴 및 복원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구소 삼각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발굴 및 복원 계획을 수립, 지난달 28일 관내 구소 삼각점 34점을 발굴 및 복원했습니다. 구소 삼각점은 대한제국 탁지부에서 설치해 평면 청량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된 구소 삼각지역에 설치됐으며 후에 구소 삼각지역은 토지조사 사업과 연계됐습니다. 군은 이번 구소 삼각점 발굴 및 복원을 통해 관내 지적 기준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적 청량성과 정밀도 제고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기대합니다. 김문호 군수는 지적 기준점 정밀도 제고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 및 복원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폭염 대비 양심 양산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고자 7월부터 8월 말까지 양심 양산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 사업은 달성군청 2층 종합민원실 입구 군청 버스 정류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 7월 중 양산 200여 개를 보건소에 전달해 폭염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며 양산 쓰기 일상화 운동의 일환으로 남녀 구분 없는 양산 쓰기 거리 캠페인을 7월에서 8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대략 10도씨 정도 낮춰주고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피부암 및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번 사업이 폭염 대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달서구 진천초등학교가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방학 문화캠프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문화캠프는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기 퇴치 팔찌를 만드는 공통활동과 영화 감상, 롤러스케이트 체험 등 학교 인근에서 체험 선택 가능한 활동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공통활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체험과 대응을 위해 일상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음을 실천하도록 깨끗한 부채 종이에 꽃과 다양한 그림을 그려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꾸몄던 부채가 예뻐서 부모님께 선물하고 덕분에 아버지와 더 친해질 수 있었다며 여름 문화 캠프 활동에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양당 이마처사 두 선조를 기리는 부림정 이야기입니다. 하빈 전이 이씨를 대표하는 1세대 문중유산은 3개가 있습니다. 하빈면 하산리의 하목정과 부곡리 부림정, 고령상곡의 장육당입니다. 이번에는 부곡리의 틀을 잡은 전이 이씨 문중 랜드마크 부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림정은 이 집 아래 호인 부용당과 이 지시의 호인 이마처사에서 첫 글자 한자씩을 따온 것입니다. 정면 5칸, 측면 2칸, 겹쳐마 팔각 지붕 건물로 정면에서 마주 보았을 때 좌에서부터 2칸 방, 2칸 대청, 1칸 방이며 전면 5칸 모두 유리 창호를 설치했습니다. 대청에는 부용당 임하원 편액을 비롯해 부용당 중건기, 부용당 중건 상양문 등이 걸려있고 서쪽 방에는 대형 전이이씨 예산공후 부림정문 중 3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이이씨 예산공파 제실의 특징으로 모든 제실에 빠짐없이 해당 문 중 대형 3개도가 걸려 있습니다. 부림정은 일반 연어 제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1937년 현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수도 문중 사람이요 일꾼도 문중원이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흙돌담을 쌓을 때는 문중원이 총동원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문중원 부역으로 완성된 흙돌담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황토와 돌을 한 층씩 번갈아가며 쌓아 올린 흙돌담에는 세련미보다는 묘한 투박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스마트 그늘막 16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그늘이 없어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장소에 주로 설치됐으며 주요 횡단보도가 있는 도보 및 교차로 가운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펴고 접어야 하는 고정형 그늘막과 달리 스마트 그늘막은 외부 풍속과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제어되고 태양광을 이용해 작동되므로 친환경적이며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원격 자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기상상황 등 비상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여름철 폭염에 그늘막에서 잠시라도 국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대상 지역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희망 멘토링 봉사단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멘토링 봉사단 자원봉사자는 월 4회 정도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지도, 한글지도, 예체능 재능지도 분야를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또한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초, 중, 고등학생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1:1 결연해 심리 정서적인 지원과 부족한 학습을 도와주고 진로 탐색과 문화체험 등 성장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이나래에서 2021 아빠 육아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육아스쿨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와 아빠의 유대감 형성과 공동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2021 아빠 육아스쿨은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이나래에서 총 4회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언니 활동으로 식물과 친해지기,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놀이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와 아빠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대상은 선착순 모집으로 달서구 거주 미치아 가동가 아빠 10가족이며 8월 20일까지 여성가족과로 전화 또는 달서 여성 행복카페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행복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여 결혼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보통 징계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촉한 민간 전문위원은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남성 변호사 2명과 성비위 사건 징계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 변호사 1명, 소방 관련 학과장인 정교수 1명, 소방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4명으로 소속 공무원의 징계 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송호 서장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4대 비위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lose to you, it breaks easily. 'Cause everything that they say tells me to go away. But everything that I feel tells me to stay.